이제 제가 그룹에 컨트리뷰션하는 내용이 있어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드렸었고요. 오늘 발표에서도 좀 세트의 내부 구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 약간 좀 관점을 바꿔서 운영 측면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부의 구조를 이해하는 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좀 설명드리는 방향으로 내용을 구성을 해봤습니다. 또 제가 제목에 화이트박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보통 프로프라이터리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상위 소프트웨어, 블랙박스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내부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화이트박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은 이제 기사에서 추출한 건데요. 이 기사가 어떤 내용이었냐면 어떤 미국에 있는 대학교에서 오픈소스 철학에 대해서 강의를 한 내용이었었는데 저 설제 냉장고 안에 설제 냉장고 안에 물고기 잠가 놓고서 이게 엄청난 암호화를 하는 것인가라고 처음에 소개를 합니다. 이렇게 한참 소개를 하다가 나중에 뜯어보니까 안에 라즈베리로 간단한 랜덤 스트링을 발생시키는 간단한 장비였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내부를 숨겨놓고서 이렇게 안을 보지 못했을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이 기사를 이용한 이유가 뭐냐면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문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Don't close your box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오픈소스를 주로 많이 사용하는 엔지니어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픈소스의 가장 큰 특징은 화이트박스라는 거죠. 그래서 내부를 볼 수 있고 우리가 고칠 수도 있고 문제가 있을 때 내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Don't close your box라는 그 문장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이러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면서 이제 내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실제 운영을 하면서 발생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면서 그 내부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도움이 됐었는지를 좀 사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선 세트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기본적인 동작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트를 많이 사용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셀을 사용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지 또 제가 설명을 드릴 내용은 셀의 기본적인 I/O가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분산 처리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게 실제 디스크에 도달할 때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우선 예로 들고 있는 화면인데요. myObject라는 이름으로 myTrans라는 그 풀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조작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고요. 그 셀에서 가장 중요한 컨셉 중에 하나가 플레이스먼트 그룹이 있습니다. 플레이스먼트 그룹에 대해서 공서에서는 이제 분산 처리 시스템이고 오브젝트가 많다 보니까 오브젝트별로 메타데이터를 추적할 수 없고 그걸 완화시키기 위해서 플레이스먼트 그룹을 사용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렇게 설명이 잘 와닿는 설명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I/O 플로우를 쫓아가게 되면 이해하시기가 조금 쉬울 것 같은데요. 우선 셀은 이 myObject라는 데이터를 저장을 하기 위해서 이 이름에 대해서 해싱을 합니다. 그럼 이제 원래는 복잡한 이제 문자열이 나오게 되는데 저는 설명을 위해서 간단하게 숫자 하나를 표현했습니다. 또 myObject를 해싱을 했을 때 4라는 값이 나오게 되고요. 현재 마이크론 플레이스먼트 그룹이 3개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3으로 모듈러 연산을 하게 되면은 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고요. 이게 결국 Y 오브젝트가 들어가게 될 PG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분산 시스템들은 오브젝트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해싱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이 오브젝트를 어디다 분산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하는 센트럴라이즈 때문에 있게 되면은 그게 결국 바트랙이 되거든요. 그래서 해싱을 많이 쓰게 되고요. 또 해시 연산의 특징이 디터미니스틱하기 때문에 이름이 정해지면은 이 오브젝트가 어디로 들어갈지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해시는 많이 쓰게 되고요. 또 마이 오브젝트가 PG 1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가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셀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알고리즘이 크러쉬 알고리즘이거든요. 근데 크러쉬 알고리즘을 쉽게 표현을 하면은 이 PG에 대한 데이터를 저장할 OSD를 선택하는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PG1을 저장을 하게 될 OSD는
B는 여기 그림에서처럼 1, 3, 12가 결정이 되고요. 그러면 내가 저장해야 될 마이 오브젝트는 OSD 1번, 3번, 12번에 저장이 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OSD 12번이 고장이 나서 아웃이 되었다 할 때 다시 복구를 하게 되면은 모두가 다시 들어오게 되고요. 여기에 그 오브젝트가 다시 복제가 돼서 원래 릴라이어빌리티를 복구를 하는 수순을 밟게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셀프는 데이터를 3D 레플리카로 안정적으로 저장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OSD라는 것은 오브젝트 스토리지 데몬의 약자인데요. 실제 오브젝트를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OSD 자체는 오브젝트를 저장하는 역할만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외에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제 분산 시스템이니까 뭐 살아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하트비트도 날려야 되고 아까 보신 것처럼 뭐 3D 레플리카를 확인하기 위해서 피어링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모든 작업을 하는 대문이 오브젝트 스토리지 대문이고요. 그 중에서 이제 오브젝트 스토어라고 하는 컴포넌트가 이제 있는데 그게 실제 오브젝트를 디스크에 저장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브젝트 스토어 자체는 abstract 클래스고요.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만 정의를 하고 있고 이 오브젝트를 실제 디바이스에 어떻게 저장하게 될 것인가는 이제 상속을 하게 되는 클래스는 이 두 개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파일 스토어하고 블루 스토어가 있는데요. 파일 스토어는 말 그대로 오브젝트를 파일 시스템 위에 저장을 하겠다는 뜻이고요. 블루 스토어는 이제 파일 스토어 다음에 나오는데 파일 스토어에 좀 단점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 완전히 구현을 해서 블루 스토어 같은 경우는 파일 시스템을 동일하고 로우 디바이스를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우 디바이스에 직접 데이터를 쓰는 방식이고요. 두 가지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이 파일 스토어는 이제 파일 시스템의 데이터를 저장을 해야 되는데 파일 시스템의 특징이 뭐 애토미시티라고 표현을 하고 또 한국말로 원자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게 보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가령 뭐 1메가를 써야 되는데 중간에 시스템이 죽게 되면 한 600K만 쓰고 죽는다든가 그런 일이 실제 파일 시스템에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파일 스토어 같은 경우는 저널링을 하고 있습니다. 저널링 뭐냐면 이제 따로 써놨다가 IO가 안정적으로 완료가 되면은 원래 써야 될 자리에 이제 복구를 하는 그런 절차고요. 근데 블루스토어는 약간 다른 방식을 취하고 있고요. 블루스토어는 데이터를 일단 쓴 다음에 그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락스DB의 트랜지션으로 만들어서 씁니다. 이렇게 해서 애토미시티를 구성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락스DB 자체는 애토미시티를 구성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메타데이터 오퍼레이션이 성공을 하면은 그 오브젝트의 저장 역시 성공을 했다고 보고 있고요. 락스DB의 저장을 실패를 했으면은 어차피 메타데이터가 생성이 안 되기 때문에 데이터가 쓰여지지 않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데이터의 애토미시티를 구성을 해줍니다. 셉에서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셉은 스트롱 컨시스턴시 스토리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어떤 데이터가 쓰여지게 되면 확실히 그게 쓰여졌는지를 보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트롱 컨시스턴시하고 대비되는 개념이 위크 컨시스턴시거든요. 얘는 데이터를 쓴 다음에 데이터가 쓰여졌는지가 확인이 되는 게 뭐 나중이에요. 그 중간에 다른 값들이 나오기도 한데 셉은 그러한 컨셉을 취하지 않고 있고요. 내가 데이터를 써서 에크를 받았으면 그 데이터는 반드시 3D 레플리카로 클러스터에 존재해야 된다라는 강력한 그 제약사항을 가지고 있는 스토리라고 합니다. 이 정도가 이제 셀이 어떻게 데이터를 저장하는가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설명이었고요. 이제 한 가지 케이스를 가지고 좀 오래 설명을 드릴 텐데 이제 슬로우 리퀘스트라는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우리가 이 문제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셀을 조사를 해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셀 클러스터 내에서 슬로우 리퀘스트는 원인이긴 한데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는 게요. 이게 이 원인이 발생하는 조건이 오퍼레이션 하나가 30초 이상이 지연되고 있을 때 이 원인이 뜨게 됩니다. 근데 이걸 계속 두게 되면은 스토리지 전체의 성능이 전체적으로 하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원인이지만 상당히 하락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뭐 이제 보통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저희가 구글이나 스텝 오프로를 검색을 해서 이제 그대로 따라가게 되는데 그래서 저도 찾아봤더니 레드햇의 문서가 나오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뭐 이제 세 가지 원인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시스템 론은 뭐냐면 이제 뭐 CPU가 100%를 치고 메모리
용량이 없할 때 슬로우 리퀘스트가 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명료해요. 또 이런 클러스터 시스템을 저희가 운영을 한다고 하면 다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CPU가 100층 이상은 뭐 충분히 인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찾아내는 게 아무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플래핑 OSD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서 OSD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복구를 했다 없어졌다 복구했다 없어졌다 하면서 이제 시스템에 큰 무리가 가는 상황인데 이것도 모니터링만 제대로 하고 있으면 OSD가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 게 보이기 때문에 이게 원인이다라고 딱 했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 설명이 이렇게 돼 있어요. 밑에 있는 하드웨어의 문제가 또 제가 저도 이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클러스터를 운영하다 문제가 생겼는데 하드웨어 문제가 있어요. 그럼 되게 난감해요. 그러니까 스토리지 시스템인데 그 하드디스크도 있고 그 위에 이제 보통 여러 개의 디스크를 붙여야 되니까 메인도 붙이고요. 뭐 여러 가지 네트워크 관여가 되는데 하드웨어 프로그램에 의해서 슬로우 리퀘스트가 발생을 했다. 이 정도는 저희가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이 문제를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 셀프 스테이터스 명령어를 치게 되면 나오는 건데요. 여기에서 힌트를 주게 됩니다. Implicated OSD라고 표현이 되는데 번역하자면 연관된 OSD라고 셀프에서 친절하게 얘네들이 좀 대상이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명확하게 알려줘요. 그러면 이제 셀프 자체는 그 내부 매트릭을 표현하거나 내부 상태를 표현해주는 커맨드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덤프 OPS 인플라이트라는 그 커맨드가 있거든요. 풀 커맨드는 보여드리지는 않았는데 뭐 사용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 커맨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현재 클러스터에서 인플라이트, 그러니까 아직 완료가 되지 않고 수행 중인 오퍼레이션들의 모든 리스트를 다 찍어줘요. 그리고 또 하나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게 셀프의 퍼포먼스 카운트라고 있는데 그 오퍼레이션들이 각각 지나는 순간에 대한 모든 레이턴시를 다 실제 셀프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두 개를 조합을 해서 보게 되면은 이 오퍼레이션들이 어디에서 바트렉이 걸리고 있는지가 대충 보이게 됩니다. 우선 이 덤프 OPS 인플라이트에서 나오는 정보를 보면요. 깨지는데 하나의 오퍼레이션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상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오퍼레이션들이 IO를 끝마치기까지 적게되는 오퍼레이션의 스테이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오퍼레이션이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와야지 그 오퍼레이션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간 상태에 있는 거는 덤프 OPS 인플라이트로 하면은 다 오브젝트고요. 그럼 실제로 뭐가 문제인지가 꽤 명확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서 이제 좀 내부 구조를 알아야 된다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셋 자체는 되게 복잡한 프로그램이고요. 하나의 오퍼레이션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 안에 파이프라인이 있어요. 여러 개의 스레드가. 그래서 이 하나의 오퍼레이션이 수행될 때 통과하는 스레드가 변하는 순간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스레드가 여러 번 변하고 오브젝트 스토어에서도 스레드가 여러 개를 거치기 때문에 하나의 오퍼레이션이 거치는 스레드의 개수가 대략 6개, 7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병렬로 수행될 수도 있고 파이프라인에서 시퀀셜하게 수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 어떤 처리를 거치게 되는가를 좀 확인하는 문제를 찾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또 우선 세 개의 스테이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이니시에이티드 스테이트는 메시지가 딱 발생을 하면은 자동으로 할당이 되는 스테이트고요. 그 다음에 Q4 PG, 리치4 PG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실제 내부 구조를 통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PG가 OSD에 할당이 되는 것은 크러쉬 알고리즘에 할당이 된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셋 클러스터를 생성을 하고 풀을 생성을 하면은 그 풀에 어떤 PG를 생성할지 OSD에 이미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OSD 자체는 멀티 스레디드 프로그램이었어요. IO를 싱글 스레드로 처리하는 건 아니고 여러 스레드가 처리를 하게 되는데 그 PG 하나에 대해서 하나의 스레드를 매핑을 해줄 수는 없어요. 가령 OSD 하나에 PG가 한 200개에서 250개가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스레드를 다 생성을 하게 되면 또 리소스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설정을 하는 옵션인데요. OSD, OP, 샵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OSD를 처리할 스레드의 개수를 뜻하고 있습니다. 보통 하드디스크가 5로 되어 있고요. SSD는 8로 되어 있습니다. 166 합니다. 그리고 각 하드별로 몇 개의 스레드가 동작할 수 있는 옵션이고요. 또 이 두 개를 곱하면은 하나의 OSD에 돌아가는 IO 스레드의 개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PG에 대한 오퍼레이션이 들어오게 되면 일단 샤디드 Q라는 데 들어가요.
그게 이제 Q4 퀴즈라는 뜻이고, 그 밑에 이제 샤드 스레드라고 하거든요. 그 IO 스레드. 그 IO 스레드가 Q에서 오퍼레이션을 딱 끝내는 순간이 위치드 퀴즈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셀프의 퍼포먼스 카운터는 세세한 레이턴시 정보를 알려준다고 했는데, 여기 들어가서 Q에서 나오기까지의 순간에 대한 레이턴시를 OP 풀페어 레이턴시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Q에서 나와서 실제 디스크에 도달하기까지의 레이턴시를 OP 프로세스 레이턴시라는 이름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일단 이거를 조사를 해보면 단순히 IO가 들어와서 Q에 들어가기까지 시간이 몇秒인지 Q에서 나와서 IO를 하는데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스테이트를 보시면은 waiting for server OPS 프롬 한 다음에 이제 OST 넘버 두 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OST가 보통 3 레플리카를 유지를 하잖아요. 그럼 하나의 오퍼레이션을 완성을 하기 위해서 2 레플리카를 먼저 보내요. 그 보내는 순간이 뭐고요? 그거에 대한 응답이 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레플리카에 대한 응답이 오고 자기에 대한 오퍼레이션이 끝나야지 그 하나의 IO 오퍼레이션이 끝났다라고 셀프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싱글 스레드로 돌아가는 건 아니고 자기 오퍼레이션을 수행을 하면서 병렬로 레플리카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 스테이트는 이렇게 시퀀셜하게 나오지 않고요. 이 두 개는 병렬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섞여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끝에 보면 OP 커밋과 OP 어플라이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파일 스토어를 쓰느냐 블루 스토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약간 달라진다. 그 서론에 제가 파일 스토어는 저널링을 한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저널링이 되면 OP 커밋이고, 그 다음에 이게 한 10초인가 30초 있다가 다시 원래 디스크로 플러싱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가 이제 OP 어플라이드라고 되고요. 그래서 실제 파일 스토어를 쓰게 되면은 그 OPS 오퍼레이션들의 스테이트를 보게 되면 OP 커밋까지만 보고 나중에 OP 어플라이드가 반영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에 반해서 블루스토어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쓰고 메타데이터를 처리를 하면서 그 IO의 완료를 판단을 하기 때문에 OP 커밋과 OP 어플라이드가 한 번에 항상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블루스토어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이 두 개는 항상 페어로 붙어서 다시 발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런 스테이트들이 레플리케이션과 겹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의 오퍼레이션이 발생을 하면 이제 Q에서 나오고요. 그 오퍼레이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레플리케이션 요청을 하면서 자기 디스크에 쓰기 시작합니다. 레플리케이션을 발생한 오퍼레이션들은 마찬가지로 Q에 들어가서 나왔다가 디스크에 쓰고서 커밋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디스크에 쓰여졌다는 것을 원래 프라이머리 OSB한테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레플리카가 쓰여졌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자기도 쓰여졌다라고 확인하면은 IO는 완성이 되는 형태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색깔로 다르게 표현해놨는데 이거 이제 앞에 Q에 들어가서 나오기까지고, 여기 노란색으로 된 거는 실제 오브젝트 스토어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쪽에 메시지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오브젝트 스토어에 들어가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것이다 라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레이턴시도 다 측정해서 보여줘요. 하나의 오퍼레이션이 레플리케이션까지 다 포함해서 완성이 되면은 OP 레이턴시로 측정을 해서 보일 수 있죠. 레플리케이션이 얼마나 걸렸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서브 레이턴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 디스크를 쓰는 경우에는 서브 OP 레이턴시가 되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보통 자기 오퍼레이션이 끝나고 얘가 오는 거를 기다리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SSD를 쓰게 되면은 이제 여기 이제 같이 섞여서 나타나는 그런 양상을 보이게 돼요. 그래서 아까 슬로우 리퀘스트가 발생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겪었던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을 한 거거든요. 뭐 이게 저는 분석을 하면서 나름 재밌었기 때문에 이걸 발표를 드리기 위해서 그걸 보여드리는 거죠. 하나의 오퍼레이션을 수행을 하다가 샤드 스레드가 IO를 꺼냈는데 그 이후로 딱 멈춰 있어요. 그럼 얘가 멈춰 있다 보니까 여기에 오퍼레이션을 보내는 다른 OS들의 그 오퍼레이션들이 다 같이 여기서 블락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백 개의 오퍼레이션들이 수행이 되지 못하고 이제 그 슬로우 리퀘스트가 나왔어. 그래서 30초, 심하면 60초의 지연 시간을 보이는 상황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도대체 여기서 잡힐 게 뭐냐 하고서 이제 소스를 쭉 뒤져보니까 이런 이름의 스로틀링이 걸려 있었어요. 이거 퍼포먼스 카운터를 보면은 이게 실제로 걸리고 있는지 안 걸리고 있는지를 보여주거든요. 이게 디퍼드 바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블루스코의 특이한 동작 하나가 관련이 됩니다. 디퍼드 아이오라는 특성인데요. 원래 블루스톤 데이터를 그냥 디바이스에 쓰고 메타데이터를 라스DB에 업데이트하면서 아이오가 끝나야 되는데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는 스몰 아이오에 상당히 취약해요. 스몰 아이오를 매번 하드디스크에 쓰려고 하면 성능이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드디스크의 경우는 32K 이하가 되면은 라스DB로 오픈해요. 라스DB 자체는 이제 구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퀀셜하게 쓰도록 디스크를 시퀀셜하게 쓰도록 구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랜덤하게 쓰기보다는 락스DB에 보냅니다. 일단 락스DB는 이런 스몰 아이오를 잔뜩 모았다가 설정한 스레시홀드를 넘게 되면은 원래 디스크에 이제 쓰게 됩니다. 그거를 결정하는 그 옵션이에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셋 자체, 이 블루스토어 자체는 저희가 어떤 설정을 하지 않아도 SSD를 사용하고 있는지 HDD를 사용하고 있는지 판별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이 시스템 파일을 통해서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레이드 컨트롤러를 쓰게 되면 이 시스템 파일의 정보가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SSD를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로테이션을 디바이스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상태에서 그냥 설치를 하시게 되면 블루스토어도 로테이션을 디바이스 위에서 돌고 있다고 판단을 해서 32K 이하의 그 오퍼레이션들은 다 락스DB에 보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증폭이 됐던 게 저희의 워크로드가 스몰 아이오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아이오의 평균 사이즈가 1K가 됐거든요. 그거는 8K 아니면 4K 오퍼레이션들이 주로 들어오고 있었다는 뜻이고요. 블루스톰은 스몰 아이오들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아이오를 바로 발생시키지 않고 모든 아이오를 락스DB로 보내겠습니다. 락스DB가 일종의 바틀렉이 되고 있었고요. 또 하나의 문제가 같이 겹쳐져 있었는데 얘가 이걸 이제 어쨌든 뭐 얘도 SSD 위에서 돌아가니까 뭐 레이턴시를 약간 증가시킨다고 해도 잘 돌았어야 되거든요. 근데 나중에 플러싱을 디바이스에 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에 레이드 컨트롤러의 문제가 같이 겹쳐져 있었어요. 근데 이게 찾기가 되게 힘들었던 게 레이드 컨트롤러가 아예 동작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잘 동작하다가 한 개의 오퍼레이션이 계속 블락킹이 되는 거예요. 그게 몇십 초씩. 그래서 문제를 찾기 힘들었는데 결국 오퍼레이션을 찾아 들어가다 보니 여기 좀 플러싱을 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것까지 확인이 되고요. 그래서 하드웨어를 조사를 해보다 보니까 레이드 컨트롤러에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실제 I/O 패스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았다는 게 확인이 돼서 두 가지를 해결을 해서 그 슬로우 리퀘스트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례를 말씀드린 게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한 게 실제 찾아보면은 없어요. 상당히 특이 케이스였던 거죠. 근데 이런 문제를 찾기 위해서는 셀프 내부에서 아이오를 어떻게 좀 처리하고 있는가를 조금만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셀프에서 제공하는 그런 매트릭들로 충분히 아이오 패스를 검증을 해보고 확인을 할 수 있다. 그런 점이 재밌어서 좀 소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됐던 거죠. 또 이제 또 하나의 재밌었던, 저는 재밌었는데요. 이 피제에 들어가서 여기 오퍼레이션이 이제 지연이 되면은 스로틀링을 걸게 되는데 이 스로틀링은 OSD 전체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오는 IO가 이 PG에 대한 IO만 걸린 게 아니라 결국 OSD에 들어오는 모든 오퍼레이션들이 블락킹이 되고요. 이 OSD에 레플리케이션을 보내는 다른 OSD들이 많이 있거든요. 세븐이 딱 분산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런 애들까지 다 같이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정보 OKS를 해보면 수백 개의 오퍼레이션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걸 이렇게 잘 추려서 그려보면은 이러한 모습이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을 하게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여기서는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는데 저희는 이제 블루스토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블루스토어 내부에서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도 이게 상세하게 표현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블루스토어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를 이해를 할 수 있으면은 진짜 모든 오퍼레이션들이 어떤 과정을 어느 정도의 시간에 걸쳐서
통과를 하게 되는지 다 확인하실 수 있고요. 지금은 트러블 슈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황금 최적화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정보들이 상당히 유리할 수 있다 싶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됐고요. 네, 블루스토어의 내부 공작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드리기도 너무 될 것 같아서 따로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발표한 자료는 이 블루스토어에 대해서 되게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검색을 해보시면 꽤 상단에 노출이 돼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시면 검색을 해서 보여주시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데이터를 쓰는 시간을 추적하고 있고 메타데이터 쓰고 사용자한테 응답을 보내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뭐 앞에 화이트박스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셋 운영을 해보면서 느꼈던 점이 그래도 오픈소스고 어쨌든 저희가 밴드와서 될 수는 없고 에러가 나타나기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이러한 분석을 이해를 하면서